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출발한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열차가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평화열차는 두 번째 기착지인 모스크바에 머물며 남북 통일을 위한 한국과 러시아 교회의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참가자들을 싣고 24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 2013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열차. 지난 7일 시작된 평화열차는 독일 베를린에서 사흘간 머물며 평화열차 선포식과 평화기원 촛불예배, 평화마당 심포지엄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평화열차가 폴란드와 벨로루시를 거쳐 27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러시아 모스크바, 벨로루스 카이아역.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지만 유럽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참가자들은 기대가 앞섭니다. 한반도에 미쳐온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평화열차의 이번 모스크바 도착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지난해 이미 평화열차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11일에는 평화열차 참가자들을 비롯해 한국교회와 러시아교회 대표, WCC 관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한 종교 공동체를 주제로 한 평화마당 컨퍼런스에 함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계교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힐라리온 대주교는 평화열차의 행진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습니다. WCC 매튜 조지 국제협력국장은 평화열차는 정의와 평화를 강조하는 WCC 총회 주제를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역 교수는 유럽 안보협력회의의 헬싱키 프로세스에서 분석한 동북아 평화 방안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 교수는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국제연대에 한국이 참여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협력 선순환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동북아 안보협력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평화열차 참가자들은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과 러시아 교회와 수도원, 시내 등을 돌며 평화 순례를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참가자들은 코리아는 하나임을 외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지인들의 관심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코리아는 하나다. 평화열차는 12일 모스크바를 떠나 93시간을 달려 16일 러시아 이르크추크역에 도착해 평화순례와 기도회 등을 갖게 되며 이후 다시 58시간을 달려 21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평화열차가 평양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선박을 이용해 인천항에 입국해 WCC 총회 개막 직전일인 29일 부산에 이를 예정입니다. 한편 14일 현재 중국 선양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관계자들이 만나 평화열차의 평양 통과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국내 이주민 노동자들을 섬겨온 지구촌 사랑나눔이 방화로 인한 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화범은 잡혔습니다. 그러나 대표 김혜성 목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방화범을 용서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돼 국내 이주민 노동자들의 인권과 선교를 위해 애써온 지구촌 사랑나눔. 이곳이 운영하는 중국 동포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1층 무료 급식소가 전소되고 11명의 사상자가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8일 밤 11시 20분경. 이곳에 입소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는 중국 동포 김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식소 구석에 쌓여있는 책더미에 불을 놓았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퍼져 1층에 완전히 불에 타고 거주하던 중국 동포 80명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10명이 골절과 화상 등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가 일어난 급식소는 하루 500명분의 무료 급식을 제공하던 장소. 이곳이 불타버리면서 인근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끼니를 제공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거주민들도 주변 보호시설에 뿔뿔이 흩어지고 2층에서 운영하던 무료 의료원도 문을 닫았습니다. 사역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상황.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힐 만도 하지만 지구촌 사랑나눔 대표 김혜성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방화범 김 씨를 용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성 목사는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이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와 미립국자까지 사랑하자고 설교하던 내가 어떻게 방화범을 미워할 수 있겠나는 생각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김 씨를 찾아가 용서한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 미립국자까지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설교하고 침튀기면서 열변을 토했는데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고 그 사람은 하여튼 미워하고 매도하는 것, 이게 과연 이중적인 잣대 아니냐. 방화범 김 씨 역시 갈 곳도 일할 곳도 없는 데다 정신 착란까지 앓고 있던 중국 동포였습니다. 방화 뒤 3층에서 떨어져 의식을 찾지 못했던 김 씨는 지난 10일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김혜성 목사는 숨진 김 씨의 가족들에게 병원비와 장례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구촌 사랑나눔은 불에 탄 시설을 복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대상이 외국인이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는 데다 화재보험, 의료보험도 들어놓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 목사는 여러 기관과 후원자들이 정성스런 성금을 보내주고 계신다며 한국교회의 지원과 관심도 부탁했습니다. 김혜성 목사는 이 땅에 있는 150만 명의 이주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며 고난이 닥쳐와도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믿음에 열심히 있는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외국인을 150만 명이나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화재를 일찍 발견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바람에 더 큰 참사를 막게 돼 오히려 감사하다는 김혜성 목사.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는 모습에서 더 큰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감리교 사태에 대해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감 장로회 전국연합회는 감리교 사태가 심히 우려스럽고 유감스럽다며 주님의 이름과 장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정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회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혁명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현재 입법의회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2년 겸임 감독회장제를 적극 지지하며 감독회장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회는 그러나 부끄러움이 없는 다수의 목회자와 장로들을 모렴치한 인격자로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로회 전국연합회는 지난 7월 결의문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는 물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고소, 고발 등 일체의 법적 제소 행위를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에 대해 대학 YMCA 전국연맹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YMCA 전국연맹은 성명을 발표하고 밀양에서 생명, 정의, 평화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한전의 송전탑 건설 재개에 대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처사라며 주민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닌 생존권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송전탑 건설 후에 생길 전자파 피해가 앞으로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고압 송전탑의 전자파는 발암 가능 물질이며 어린이에게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연맹은 이어 지역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며 정부와 한전의 민주적인 해결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9년간 한동대학교를 이끌며 기독인재 양성에 힘써온 김영길 총장이 내년 1월 31일 공식 퇴임합니다. 퇴임을 앞둔 기자간담회에서 김영길 총장은 지금의 한동대학교가 있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직원들과 교수진, 많은 후원자들이 있어 기독교 신앙교육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한동대의 글로벌 인재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며 퇴임 이후 비전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 총장은 지난 여름 19년 재임 중 처음으로 개인 휴가를 보내며 집필한 저서 생명과 회복의 신트로피 드라마를 이달 말 발표합니다.
신트로피는 물질 세계가 무질서 상태로 변해가는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의 반대 의미로 책을 통해 김 총장은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의 영적, 윤리적 창조 세계 회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총장은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근무하던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권유로 입국해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했으며 1995년 기독교 정신의 한동대 설립의 뜻을 같이해 초대 총장으로 부임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남서울교회가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서울교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다음 50년을 다짐했습니다.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에서 박종수 원로 목사는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분명한 목적으로 새로운 50년을 향해 항해를 떠나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대한예수구장로회 고신총회 주준태 총회장은 희년을 맞은 남서울교회가 회복과 희년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천대까지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며 설립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남서울교회는 이날 설립 50주년을 맞아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와 특별헌금을 통해 마련된 사랑나눔 재정으로 주변의 불우이웃 150가정과 소년소녀 가장을 후원했으며 어린이 심장병 수술비와 노인성 질환 개안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63년 설립된 남서울교회는 1970년 박종수 목사의 부임 이후로 크게 부흥했으며 지난 2005년 강단을 이어받은 최성훈 담임 목사가 비전센터를 건립하는 등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약 11개월 동안 억류돼 있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의 어머니 손명희 씨가 평양을 방문해 배 씨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청년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1일 손명희 씨가 10일 오후 베이징을 통해 평양 비행장에 도착했으며 공항에는 칼 룰로프 안드레센 평양 주재 스웨덴 특명 정권 대사가 그를 맞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손 씨는 비행장에서 아들의 건강 상태가 매우 악화됐다고 해서 걱정되었다며 아들을 꼭 보고 싶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손 씨는 11일 오전 평양 친선병원에서 2시간가량 아들 배 씨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손 씨의 방북을 허락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대화 재개를 압박하기 위해 케네스 배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루터회 43차 정기총회에서 서울 베델루터교회 김철환 목사가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신임 총회장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루터회를 만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농촌선교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농촌 지역 교회들을 살리기 위한 생활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기장생협은 1차적으로 도시교회와 농촌교회 간 직거래로 농촌경제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오는 11월 4일과 12일, 14일, 26일에 각각 지구촌교회 분당성전과 대구 범어교회, 부산 부전교회, 광주 중흥교회에서 글로벌 리더십 서밋을 개최합니다. 글로벌 리더십 서밋은 지난 1995년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19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오는 27일 철원군 DMZ 평화문화광장에서 2013 DMZ 청소년 평화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연맹은 청소년이 만드는 평화콘서트, 평화박람회, 평화선언, 평화대행진 등의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에 강원도 영동을 시작으로 오전에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 오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밤늦게 대부분 그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고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부산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동해 전해상에서 2에서 6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 무렵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내려가면서 무척 쌀쌀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